한방 치료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선 시청자님 10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 그 전립선의 위치가 그 방광을 보호하고 정액을 생성하는 위치인데 전립선이 커지면 요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배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80kg니까 약간 비만이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뭐 고혈압, 당뇨도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특히 비만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백인에게 많고요. 우유나 육식을 많이 하신 경우에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음주도 좀 하시고 그리고 비만한 체형이시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보시면 그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그 소변 나오는 줄기가 막히게 되고 좁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남자에게 있어서는 정액을 생성하고 방광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참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남성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오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립선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도 못합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도 못하고 또 눕다가 끊기고 또 지리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방광 관략근이 약하게 되면 이 무의식 중에 소변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증으로 보면은 뭐 그 빈뇨도 있고 잔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기능 저하예요. 성기능 저하가 따라서 오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신장에 물이 고이는 수신증이 생기거나 요로에 결석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초기에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의 57.8%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또는 시청자님께서 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소변 보러 자주 깨시잖아요. 그게 또 가시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양방으로는 아마 치료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수술은 뭐 그 요로의 결찰술이 전립선의 결찰술이나 절제술도 하게 되고요. 또 보존조요법으로 약물 치료도 하게 되는데 뭐 남성 효소, 전환역제 효소나 또 그 관략근 이완제를 쓰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성기능 저하가 오게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래서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단 동반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식이요법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배뇨습관 개선, 좌욕, 그리고 한방의 한약 치료, 그리고 침구 치료를 하시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신증이나 요로결석이 오시기 전에 꼭 치료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방 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실한 증상일 때는 오림산을 쓰고요. 허한 때는 60세 이상이면 그 십전대보탕이나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육미지황탕이 가미를 해서 쓰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닭똥집 아시죠? 거기에 안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개내금입니다. 이 개내금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자주 마려운 거에 효험이 있고요. 그리고 차전초, 이건 질경인데 얘는 그 아마 질경이 씨 차전자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방치료는 산약이나 산수유를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는 산약은 아시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을 좋게 만드는 거,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랑 산수유를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습관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음식은 맥주는 옥살레이트가 들어있어서 요로결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인산이 들어있어서 또 역시 요로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면 땀으로 수분은 배출은 됐는데 이 몸속에 인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요로결석도 생길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도 빈 소변을 자주 만들게 되니까 저녁 7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습관적으로는 좌욕을 많이 하세요. 좌욕,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시는 게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꽉 끼는 거, 상하 팬티 입지 마시고 헐렁한 거, 트렁크 이런 거 입으시는 게 좋고요. 바지도 멋낸다고 꽉 끼는 거 입지 마시고 그리고 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직이나 그리고 또 그 오래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은 한두 시간씩 꼭 차를 세우고 한두 번씩은 일어나 주시는 게 한두 시간 간격 일어나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녹차의 카테킨이나 토마토 이거에 라이코펜, 수박 껍질에 라이코펜 들어 있고요. 또 호박씨에는 아연이 들어 있어요. 아연이 또 호르몬 분비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 촉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많이 드시고 복분자 역시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 또 이 음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정력에도 좋지만 전립선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콩은 이소플라본이 있어서 남성 호르몬 조절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좀 빨리 설명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운동은 걷기나 조깅, 등산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겔 운동 있고요. 그리고 스쿼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자전거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자전거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전거는 전립선 비대증 있으시면 타지 마세요. 타지 마시고 그 위치가 안장이 있는 위치가 전립선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는 안 타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전립선 안장이 따로 있습니다. 전립선 안장 준비하시고 한두 시간씩 휴식하시면서 타신다면 골반 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이 안쪽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아직 전립선 비대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등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참 죄송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낭수종이 계신데 음낭수종은 이게 아마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저는 권하는 건 아마 그 고환을 덮고 있는 초막에 물이 찬 거기 때문에 초막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고통스러우시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립선 비대증으로 10년 정도 양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나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좀 내가 좀 하루에 보통 저 예전에 좀 소변을 볼 때 좀 10번 이상은 내가 저 소변을 내가 좀 세월에 내가 네, 보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을 내가 약을 먹고 난 후로 네, 하루에 내가 소변을 내가 많이 하면 한 두세 번 내가 예전에 좀 아주 그래서 많이 내가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요. 네. 아버님 그러면 지금 혹시 잔뇨감이 있으세요? 소변 보고 나서 좀 네. 시원하지 않거나 그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내가 간혹 가다가 네. 그런 이제 아마 시험 봐도 쉬는 감이 좀 없어요. 좀 이렇게 있습니다요. 일단은 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뭐 양방에서는 이제 그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방광이 굉장히 이완되고 전립선 주변 근육과 전립선이 이렇게 좀 긴장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방에서 주는 약은 대부분은 그 교감신경을 차단시켜주는 약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약간 성욕이 감퇴한다든가 발기부전이 온다든가 그리고 그 정액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으세요? 아직까지 먹어도 아직까지 부작용 같은 거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세요? 예. 지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예. 소변이 좀 탁하다고 느끼세요? 볼 때는 어찌다 한번 간혹가다 네. 좀 시원하게 볼 때 있고, 어쩌면 간혹가다 시원하게 보지 못할 때가 뭐 있고 그래 있습니다요. 네. 어쨌든 요 전립선 질환이라는 건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습이라는 변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물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우리 몸을 그 순환하고 대사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떤 대사 기능이 좀 이상이 생겨갖고 몸에 순환이 돼야 되고 어떤 이렇게 좀 배설이 돼야 되는 물이나 진액들이 제대로 배설이 안 돼서 생기는 그 어떤 변증을 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습이 자꾸 이렇게 몸에 쌓이다 보면 골반 주변에 자꾸 이런 안 좋은 습이라는 병리적 산물이 자꾸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전립선을 자극하고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도 좀 시원하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은 좀 그 조금 이렇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나가시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단순히 습이라기보다 습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에 좀 열이 많아서 습열이라는 게 조장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몸에서 좀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내보내주는 이런 약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침 네. 치료나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이나 뭐 약침 치료 같은 게 다 도움이 되고요. 한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몸에서 어느 정도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뭐 쉽게 우리 뭐 우엉차라든가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가 몸이 굉장히 찬 분들의 전립선 질환인 경우에는 되게 안 맞으시는데 아마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엉차나 옥수수 수염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요 골반 주변에 침 치료나 약침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내원하셔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고요. 아까 김홍섭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전립선 질환에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입니다. 걷기. 네. 아니, 근데 여보세요? 네네네네. 내가 지금 내가 일단 내 생활 중에 내가 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네네. 타고 보통 이제 좀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가까이 해가지고 운동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하신다고요? 예.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타신다고요? 예. 자전거는 아까 윤홍일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립선이라는 게 딱 우리 성기와 그 항문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그 부위를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를 2시간 정도 타시면 오히려 전립선 질환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걷기세요. 걷기를 해야지 이 허리 쪽에 있는 그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또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걷기를 좀 꾸준히 일주일에 한 3번, 5번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하시면은 오히려 그 2시간씩 열심히 그 자전거 타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까운 한의원 있으시면 내원하셔서 한번 정확한 진찰 한번 받아보실게요, 아버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BMI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만도가 한 30%, BMI 30이 넘으면 그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확률이 25%가 넘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신장 방광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있겠고, 또 간경의 기운이 울체가 돼서 그것을 인해서 습열이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럴 때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증이라도 맥이 현맥이라든지 아니면 형맥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허맥이라든지 그 차이의 맥상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낭수종도 같이 조금 있으신데요. 음낭수종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돌 전 아이들에게 많이 흔한 증상인데요. 돌 전 아이들에게는 그 교통성 음낭수종이라고 그래서 복강과 그 음낭 쪽이 이렇게 통해서
그 부분이 물이 차게 돼서 음낭 부분이 물이 차게 돼서 교통성 음낭수종이 생기게 되고 또 어른의 경우에는 비교통성 음낭수종이라고 해서 복강과 관계없이 고환염이라든지 부고환염이라든지 잦은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소통이 안 되면서 음낭수종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신장 방광 또 간경의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절해서 개선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고요. 가까운 곳에서 사실 이 체질에 맞게 약을 드시고 또 뜸 치료, 봉침 치료 계속 병행하신다면은 사실은 또 수술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꼭 한약적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분 우리가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겨울에 많이 고생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름에도 많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이 밤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시고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주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방광에는 물이 가득 차고 땀으로는 수면 중에 이제 땀으로는 배출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아침에 소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2주 전 이 건강한 의사 방송에서 전립선 비대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립선 비대의 진단 기구였던 IPSS라는 진단 폼이 있고요. 아마 비뇨기과에 가보셨으니까 해보셨을 겁니다. 그 IPSS에 따른 이제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봉침과 전침을 이용한 검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운동법이 인터넷에 전립선 비대에 관련된 운동법 검색해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제일 유명한 케겔 운동이나 아니면 뭐 PC 근육 운동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논문으로 정확하게 검증된 효과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논문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제가 오늘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그래서 SCI급에 실린 바이오메드 리서치지에 실린 논문인데 노인의 야간 빈뇨와 걷기 운동에 대한 효과를 비교를 한 건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군과 운동을 하루에 매일 30분씩 걸었던 군, 두 군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야간요 횟수만 가지고. 지금 이제 소변 보는 횟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30분씩 걸었을 때 그 걷는 군이 야간요가 유의성 있게 3.3회에서 1.9회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의성 있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여기 다른 시청하시는 전립선 비대나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30분씩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이건 검증된 치료 효과이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운동 강도와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운동 강도와 상관관계는 그렇다면 이걸 매일 운동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뭐 주 3회에서 5회 운동하는 게 좋으냐, 이 두 군을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주 3회에서 5회 운동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논문이 있으니까 매일 운동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한 운동,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골반 내에 압력이 심해지는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제 추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를 더 유발할 수 있어서 강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결론적으로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5개월 전에 음낭수종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전립선 비대와 음낭수종은 정확한 유의성이 있다고는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야간요, 지금 소변 횟수도 많으신데 야간요, 빈뇨와도 지금 음낭수종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음낭수종이 갑자기 왜 생기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낭수종은 탈장과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안 가보셨으면 탈장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음낭수종은 아까 전지훈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소아한테 많이 오는 병이죠. 교통성 음낭수종이라 그래서 소아형은 이렇게 복강과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안에 물이 차는 경우고, 성인형은 이제 비교통성 음낭수종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고환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액체가 이제 교환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비교통성 음낭수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음낭수종 자체도 어떤 큰 질환이나 불편함을 보통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미용상 크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불편할 때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음낭이 거의 사과만한 크기가 됐는데도 크게
불편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좀 많이 불편한 느낌이나 미용상을 원하시면은 뭐 수술을 하는 것을 저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